결론적으로 이제 확률입니다. 확률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뭐 잠깐 했었죠.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어떤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우리가 확률 구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1단원에서는 우리가 이제 고1 때 배웠던 순열과 조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더 확장을 시켰었죠. 그랬던 거에서 이제 2단원 같은 경우는 앞에서 배웠던 이제 뭐 원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복순열, 중복조합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의 어떤 이제 확률을 구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무언가를 배운다라는 느낌은 사실은 없어요. 앞에서 배운 여러 가지 다양하게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 이제 확률로 좀 더 넓혀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중학교 때 우리가 뭐 확률을 잠깐 다루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때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뭐 시행이라든지 뭐 표본공간, 사건, 근원사건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런 말들은 이제 뭐 우리가 확률을 처음 배운다 생각하니까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시행이라는 거는 뭐냐면 만약에 뭐 동전을 던진다 그러면 동전 던지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뭔가가 일어나는 거를 말하는 거지. 표본공간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집합으로 말하면 전체 집합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야. 주사위를 던진다 그러면은 1, 2, 3, 4, 5, 6이 바로 표본공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건이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뭔가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표본공간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주사위를 던진다, 홀수의 눈이 나온다. 이런 게 사건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 사건이라는 거는 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 사건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집합으로 보면 그냥 원소 한 개 한 개를 말하는 거야.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말하면 1, 2, 3, 4, 5, 6 낮게 얘네들은 뭐 근원사건이라고 이야기한다. 전사건, 공사건, 전체 집합, 공집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전사건이라는 거는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이렇게 되겠죠. 뭐 주사위를 던지는데 6 이하가 나온다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공사건이라는 건 주사위를 던진다 7 이상이 나온다 이런 게 공사건이다. 뭐 금방 알 수 있는 말이니까. 합사건과 곱사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뭐 여러 번 다 다뤄봤기 때문에 뭐 합집합의 개념, 곱집합은 교집합의 개념으로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요. 배반사건과 여사건이 있는데 여사건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여집합을 배웠으니까 그거에 이제 뭐 확장선에서 생각해보면 되는 거고 배반사건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집합으로 굳이 말하자면 서로소 개념이죠. 교집합이 뭐 하는 거? 없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배반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기 문제 뭐 간단한 건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1번 문제 들어가면서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배반사건이라는 거는 뭐라고? 교집합이 공집합인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소인 그런 집합으로 말하면 그런 경우 말하는 거야. 1부터 7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7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므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뽑힌 카드에 적힌 수가 홀수인 거. 그러니까 A라는 거는 홀수니까는 1, 3, 5, 7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B라는 거는 6의 약수니까 뭐 1, 2, 3, 6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C 같은 경우는 2의 배수니까 2, 4, 6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이거 구해봐라 뭐 이런 문제니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쵸? B 1, 2, 3, 6 맞냐? 맞다. 그 다음에 이거 뭐 차집합으로 보면 되겠죠? B에서 A를 뺀다. B에서 A를 빼면은 홀수가 빠지는 거니까 2, 6이냐?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건 A는 사건 C의 여사건이냐? A가 아닌 게 C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쵸? 이거는 뭐 홀수 짝수니까 당연히 맞겠죠. 두 사건 A, B, C는 배반 사건이냐? 배반 사건은 뭐가 없어야 된다고? 교집합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너는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런 사건이라는 거는 이제 낮게 하나하나씩을 말하는 것이다. 맞는 선택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본공간 S에 두 집합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고 라고 했어. 그러니까 표본공간이 이렇게 표본공간은 전체 집합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 집합, B 집합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A 집합, B 집합. 그 다음에 사건 A의 여사건을 C라고 했으니까 C는 여기도 C가 될 것이고요. 여기도 C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골라봐라. A, B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냐? A, B 교집합 공집합 맞죠? A차 B, A에서 B를 뺐을 때 A냐? 뭐 맞는 이야기죠. A와 C 합집합, A하고 C 합집합이면 전체 집합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C는 B의 부분집합이냐? 아니죠. 오히려 B가 C의 부분집합이 돼야 된다라고 봐야 되겠지.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된다. A는 B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이면은 C하고 여기 있는 애하고 얘가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 여기 A집합이 속하냐? 이것도 맞는 선택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네요. 이 부분은.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0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한 장의 카드를 택할 때 카드의 적힌수가 3의 배수야. 그러니까 뭐 A는 369 이렇게 가시면 될 것이고요. 자, 소수인 사건이 B입니다. B라는 거는 2, 3, 5, 7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이때 A, B와 모두 배반 사건인 사건 C의 개수야. 모두 배반 사건이 돼야 되니까 얘네들하고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교집합이 없어야 되겠지? 그러면 1부터 10까지가 있는데 없는 거 누구입니까? 1 있고요. 2, 3 있고요. 4 있고요. 5, 6 있고 7 있고 8 있고요. 9 있고요. 10 있다. 이렇게 네 가지 원소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이 네 가지 원소가 뭐 할 수도 있어?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알겠니? 그래서 2에 4제곱 해가지고 즉 이 원소 4개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어 버리면 걔네들은 당연히 A하고 B 모두 뭐가 될 수가 있겠어? 서로소인 관계, 교집합이 없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3번 같은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평가원, 수능 기출에서 나왔던 거네. 표본 공간 S가 있습니다. 모든 근원 사건의 확률은 같다. 큰 의미 없는 말이에요. 표본 공간 S의 두 사건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다. 배반 사건이라는 말은 A하고 B는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어야 된다. 공집합이어야 된다. 아이고 잘못했네. 이렇게 이 얘기죠. 자, P, B의 확률은 이게 이제 P, B의 확률을 말하는 거야. B의 확률. A의 확률보다 뭐가 다는 거야? 작다.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B가 가질 수 있는 원소의 개수는 A가 가질 수 있는 원소의 개수보다 무조건 작아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두 사건 A, B를 선택하는 경우수를 한번 구해보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B라는 거는 0보다는 커야 되니까 이 말은 B는 MB 같은 경우는 0개가 되면 안 된다. 이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MB가 1개일 때 말하는 거야. 알겠어? MB가 만약에 1개라면은 MB가 1개가 되는 경우는 5개 중에서 1개를 골라내면 되니까 뭐 OC 5가지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쵸?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A집합은 하나 가져갔단 말이야. 그럼 4개가 남았으니까 4개 중에 2개가 돼도 되고 4개 중에 3개가 돼도 되고 4개 중에 4개가 돼도 상관이 없겠지. 이해되겠어? 자, 두 번째입니다. M, B라는 친구가 만약에 2개다라고 하면 OC니까 10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 2개가 만약에 됐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A라는 원소의 개수는 B라는 원소의 개수보다 뭐 해야 되니까? 많아야 되니까 결국에는 이 3개를 모두 가져가는 경우밖에 없겠죠. 즉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보면 되겠네. 자, 그래서 뭐 여기는 10이 될 것이고요. 여기 계산해 보시면은 55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2개를 더한 65가지 5번이 정답이 되고요. 이 문제는 굉장히 사실은 기출로도 아주 좋은 문제니까 잘 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률의 뜻이라고 되어 있네요. 수학적인 확률이 있다. 수학적인 확률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뭐 주사위를 던진다? 그러면 1의 눈이 몇 번 나올 거냐? 라고 물어보면 한 번 나오겠지. 그쵸? 그러니까 수학적인 확률은 전체 6분의 1이니까 주사위를 던질 때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구나 라고 말하는 게 수학적인 확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어떤 계산적인 확률을 말하는 거겠죠. 자, 넘어가 보면요. 끝내렸고요. 통계적 확률이 있습니다. 통계적 확률이라는 거는 바로 뭘 말하는 거냐면 실제 경험을 쌓아서 내가 만들어낸 확률을 말하는 거야. 주사위를 만약에 한 번 던져. 그러면은 6번 던져. 그러면은 6번이 각각 1, 2, 3, 4, 5, 6이 나옵니까? 그러진 않겠죠. 그런데 그 주사위를 뭐 1000번 던지고 10,000번 던지고 뭐 이렇게 횟수가 만약에 늘어난다라고 하면 1, 2, 3, 4, 5, 6이 나오는 어떤 그런 확률이 6분의 1에 가까워질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통계적 확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인 확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사실 이 고등 수학에서는 다룰 일이 사실은 없어요. 다룰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냥 이제 실제 어떤 사회 현상이나 뭐 과학 자연 현상 같은 경우는
실제로 수학적인 확률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통계적인 확률에 의지해서 이제 구할 수밖에 없고, 결론적으로 이제 통계적 확률, 수학적 확률이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통계적 확률을 구해가지고 우리가 뭐 그냥 사용을 한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하학적인 확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하학적 확률이라는 거는 뭐 기하학이라는 게 도형 이런 거 말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뭐 약간 이렇게 어떤 관역이 있을 때 여기 뭐 여기에 맞힐 확률이 뭐냐? 그러면 전체 넓이에서 이만큼의 넓이에서 이 안에 거 넓이 뭐 하면 되겠어? 빼주면 된다. 아니 그게 아니죠. 전체에서 얘하고 얘를 뭐 하면 돼? 빼면 된다. 뭐 그냥 도형을 좀 이용한 어떤 도형의 넓이라든지 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한 확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률의 기본 성질 한번 보시면요. 확률 같은 경우는 당연히 0에서부터 1 사이다. 이거 뭐 중립 때 다 배웠던 거예요. 반드시 일어난다 1이 될 것이고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0이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자, 그렇게 하고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겠습니다. 두 논의 수의 합이 8의 약수일 확률 한번 구해보시오 라고 했네요. 자,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진다. 확률을 구하라는 거는 당연히 전체 경우의 수분의 문제에서 요구하는 해당 경우의 수가 되겠죠. 주사위 두 개니까 전체 경우 수는 뭐 36이 된다라는 건 뭐 다 여러분이 아실 것이고요. 두 수의 합이 8의 약수라는 거. 8의 약수는 뭐 1, 8, 뭐 2, 4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두 수의 합이니까 뭐 1이 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고요. 2가 되는 경우는 뭐 1, 1 한 가지가 있겠죠. 4가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1, 3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있어? 3, 1까지 있겠지. 그쵸? 그러니까 몇 가지가 되는 거야? 1, 3, 세 가지가 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8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2, 6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6, 2까지가 이렇게 있겠지. 그쵸? 그래서 2에서부터 6까지니까 5가지가 된다. 그래서 5가지, 3가지, 8가지에다가 여기 1가지, 9가지 계산하면은 4분의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자, B라고 했습니다. 직선 이거가 얘하고 평행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평행하니까 당연히 A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되겠어요? A는 무조건 2가 돼야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3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면은 평행할 확률은 36분의 하시고요. A는 무조건 2니까 뭐 한 가지가 될 것이고 B는 3이 아니니까 몇 가지가 되겠어? 5가지가 되겠지. 그쵸? 그래서 36분의 5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6번 보면은 뭐 2009년에 수능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I 관련해가지고 나왔었던 적이 있긴 했어요. 요즘은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는 어떤 그런 패턴은 아니고요. 특히 내신에서는 이렇게 뭐 굳이 여기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어려울 건 없어. 간단히 보면 이게 0이잖아. 그렇지? 네.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A가 1이라면 얘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I가 돼야 되잖아. 마이너스 I가 되려면은 B는 뭐 3이 된다. 뭐 이런 거 간단하게 따져주시면 뭐 되는 거니까 체크 한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첫 번째 나온 눈의 수가 A고요. 두 번째 나온 눈의 수가 B라고 할 때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실근을 갖겠다. 실근을 갖겠다라는 거는 판별식이 서로 다른이니까 판별식이 A제곱 마이너스 4B가 0보다 커야 되니까 A제곱이 4B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그쵸? 중근이라는 거는 당연히 A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3B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거는 뭐 간단합니다. 그냥 A, B 하나를 결정해주면 돼. 자, A, B 순서상이라고 한번 해보고 할게요. B가 만약에 1이다. B가 1이야. 그러면 얘는 4가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럼 4보다 크려면 뭐부터 가능합니까? 3부터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6까지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은 3, 4, 5, 6, 4가지가 나온다. 자, 만약에 얘가 2야. 2면은 8이잖아. 그렇죠? 8이면 다시 얘도 뭐 3부터 어디까지 가능해? 6까지 가능하니까 얘도 뭐 4가지가 되겠네. 그 다음에 3이면 10이죠. 10이니까 얘는 4부터 어디까지 가능해? 6까지 가능하니까 3가지가 될 것이고요. 얘가 4면은 16입니다. 그러면은 5, 6 2가지가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고요. 얘가 5야. 5면 5, 4, 20이니까 마찬가지로 2가지가 가능할 것이고, 얘가 6이야. 6, 4, 24는 마찬가지 몇 가지가 가능해? 2가지가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큰 어려움 없네요. 얘 같은 경우 마찬가지겠네. 1이다. 자, B가 1이면 4니까 A는 2가 돼야 되겠다. 그쵸? 어차피 얘가 제곱수니까 제곱수밖에 안 돼요.
얘가 이미 제곱수기 때문에 얘도 무조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제곱수만 되는 거야. 그러면 뭐 2라고 뭐밖에 안 돼? 4밖에 안 된다.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는 쉽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B, C라고 한번 해보자 라고 했네요. 자, A가 B보다 크고 그리고 A가 C보다 커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B하고 C에 관해서는 대소관계를 말했어 안 했어? 대소관계를 말 안 했네. 그렇죠? 자, 그러면 A는 어쨌든 간에 B나 C보다는 커야 되니까 A가 1이 되는 경우는 당연히 없겠죠. 그럼 A가 2가 되는 경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B하고 C는 1, 1밖에 안 되겠지. 그쵸? 그럼 B가 1이고 C도 1이니까는 1 곱하기 1 해가지고 한 가지가 된다. A가 만약에 3이면 B는 1, 2, C도 뭐가 되겠어? 1, 2 이렇게 되니까 2 곱하기 2 해가지고 4가 되고요. A가 만약에 4다. 그럼 마찬가지 3 곱하기 3 해가지고 9가 될 것이고. 이해되겠지?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5가 된다라고 하면은 4, 4, 16이 될 것이고요. A가 6이라고 하면은 5, 5, 25가지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그러면 얘는 1, 4, 9, 16, 25를 다 더한 게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구하는 분자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주사위 3개니까 216분의 1부터 어디까지 합이야? 5제곱까지 합이 되겠네. 뭐 이런 거는 그냥 간단히 더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조금 더 크면 우리 시그마 배웠잖아. 그치? 뭐 그거 활용해서 뭐 계산하셔도 되고 그렇게 편하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년을 이제 이용한 확률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문제 냈습니다. A, B, C, D, F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겠다. A와 B가 뭐 한다고 얘들아? 이웃한다. 확률은 무조건 얘들아 뭐 분의 뭐야? 전체분의 이제 뭐 해당 사건이 알겠지? 전체는 6개잖아. 당연히 6개를 나열하는 거는 6팩이 되겠네요. 맞죠? A, B가 이웃한다? 뭐 다 알잖아요. 하나로 본다. 하나로 보면 5개가 되니까 5팩 곱하기 2개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는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 이쪽으로 와서 좀 서 있어 그럼. 아니 그거 책 가져가서.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쵸? 이거 뭐 계산하는 방법은 6팩이라는 게 얘들아 뭐야? 6 곱하기 뭐가 되는 거니? 5팩이 되겠죠. 선생님 말씀했어. 그러니까 이제 5팩 약분해버리고 이거 계산하면 3분의 1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모음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모음 누구 있습니까? A, 2. 이거 이웃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분모는 뭐가 되겠어? 6팩이 되겠지. 그쵸? 네. 분자는 얘네 뭐 하나, 둘, 셋, 4명. 얘네 모두 나열하면 되겠죠? 4팩 곱하기. 4개 나열하면 들어갈 자리가 몇 군데 있습니까? 5개 있죠? 그러니까 5 곱하기 뭐가 되겠어? 4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다 알죠? 이 정도는? 뭐 계산만 하시면 끝나고요. A, B 사이에 한 개의 문자가 들어가겠다. 그러면 이제 6팩 하시고요. 자, A, B 사이. 그럼 A, B 이렇게 3개가 있고요. A, B가 여기 들어가니까 바로 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쵸? 그럼 이제 A, B 사이에 누가 들어올 거야? 4개 중에 하나가 들어올 거니까는 4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그쵸? 그럼 이 3개를 한 세트로 보시면 되고 3개를 한 세트로 보시면 되고 얘네들하고의 관계에서 뭐 하면 되겠어? 나열하면 되겠지. 그쵸? 뭐가 됩니까? 4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약분하면은 6 곱하기 5고 이렇게 약분하면은 3 곱하기 15분의 4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 B, C를 포함한 7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운다. A와 B는 서로 이웃한대요. 이웃하는 건 얘는 한 커플, 한 쌍. C는 A, B 중 어느 누구도 이웃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야. 세울 확률이 P분의 Q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생각을 조금 해봐야 돼. 이런 거는 A, B는 어쨌든 이웃한다고 해서 얘는 한 명으로 보겠다는 거고 C는 A, B 중 어느 누구와도 이웃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일단은 7명 중에서 A, B, C를 빼고 아무렇게나 설 수 있는 애들이 몇 명입니까? 4명이죠. 그쵸? 그럼 그 4명을 먼저 나열할게요. 일단은 분모는 당연히 뭐 7팩이 될 것이고요. 분자 구해보면 일단은 4명을 먼저 이렇게 4명을 나열하겠다 이런 얘기야. 4팩이 되겠네요. 그러면
A, B 한 묶음하고 C가 뭐 하면 되겠어? 여기 일단은 들어가면은 절대 C하고 A, B하고 뭐 할 일이 없습니까? 엮일 일이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4개 나열했으니까 5 곱하기 4가 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A, B는 자리 뭐 할 수 있습니까? 바꿀 수가 있겠죠. 그것까지 여러분이 계산해 주시면 이게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4명의 남학생 A, B, C, D와 3명의 여학생 E, F, G가 있습니다. 원형으로 앉는다니까 당연히 원순형을 이용해야 되겠죠. 여학생이 이웃하겠다라는 얘기네. 그쵸? 그럼 여학생이 이웃한다라는 얘기는 한 명으로 묶으면 되겠죠. 일단 얘들아 분모는 뭐가 되겠어? 6명, 7명이니까 6팩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맞죠? n-1팩이니까 원순열은. 그 다음에 얘네 한 명으로 묶고 얘네 몇 명이니? 4명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5명이니까 4팩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학생 3명은 자리 바꿀 수가 있으니까 3팩 이렇게 들어가시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어느 누구와도 이웃하지 않고 싶다. 그러면 6팩 들어가시면 되고요. 남자애들 먼저 자리에 앉히는 게 3팩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원순열 같은 경우는 남자애들 4명이 앉으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몇 공간입니까? 일반 순열하고는 다르게 나열된 수만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이 4자리에 여학생 몇 명이 들어가는, 3명이 들어가는 거잖아. 맞죠? 선생님이 한 자리 차이 나면 무조건 뭐라 그랬어? n팩이라고 했어. n명이 n자리 들어가나, n명이 n-1자리 들어가나, n-1명이 n자리 들어가나, 그런 상황들은 모두 다 n팩이다 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알면은 여기 바로 그냥 4팩 오면 된다 이렇게 바로 오면 굉장히 편하게 계산하기 편해. 알겠니? n명이 n자리 가는 거 n팩, n명이 n-1자리 가는 거 n팩, n-1명이 n자리 가는 거, 지금 한 개 차이 나는 거, 그거는 모두 다 둘 중에서 큰 거 팩 n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거 하나만 할게요. 215번도.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삼각형 모양의 식탁에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이 둘러 앉으려고 하는데 남학생과 여학생의 식탁에 같은 변에 이웃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6명이니까 그냥 둘러 앉는다 생각하면 5팩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데 한 변에 있는 모서리에 있는 개수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2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자, 그 상황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같은 변에 이웃한다는 얘기는 남학생 먼저 이렇게 돌리는 게 3명이니까 2팩이 될 것이고요. 남학생은 돌렸으니까 여학생을 돌리는 거는 3팩이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네.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럼 뭐가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남자 여자 자리 정해줘야 되겠지. 네. 이 같은 꼼꼼하게 한번 공부해야 돼. 안 그러면 설렁설렁하면 확통은 진짜 다 틀린다.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뭐가 되겠어? 8이 곱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5번 문제 넘어갈게요. 함수 문제네요. 함수의 대응 관련된 문제. x에서 x로의 하나의 함수를 택할 때 다음 구하라. 1대1 대응을 구하라. 일단은 모든 함수는 x에서 x니까 얘는 뭐 4의 4제곱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쵸? 1대1 대응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4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간단하죠? 상수함수다. 당연히 얘 같은 경우는 4팩 분의 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치역의 원소가 몇 개? 2개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4팩 분의 치역의 원소가 2개가 된다는 거는 4개 중에서 일단 2개를 뭐 해야 되겠어? 뽑아내야 되겠지? 뽑아내는 게 뭐가 되겠니? 4씩 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1, 2가 뽑혔다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1, 2, 3, 4가 1, 2로만 가야 되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16가지인데 그 16가지에서 1이나 2로 한쪽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잖아. 그치? 16가지에서 2의 4제곱에서 한쪽으로 몰리는 경우가 2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1, 2, 3, 4고 여기가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한테만 가야 돼. 얘네는 없어. 일로만 가야 돼. 일로만. 그치? 그러면 얘가 갈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냐고. 당연히 뭐 두 가지겠지. 이거 이렇게니까. 그치? 얘가 갈 수 있는 경우도 두 가지겠죠. 얘도 두 가지고 얘도 두 가지겠지. 그치? 그러면 이제 근데 여기에는 얘가 만약에 이렇게 갔는데 얘도 이렇게 가고 얘도 이렇게 가고 얘도 이렇게 가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나 또는 이한테만 몰빵되는 경우 그 두 가지 경우를 뭐 한다는 얘기야? 빼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4팩분의 4c 곱하기 얘는 16 빼기 2니까 14가 되겠네요. 계산해 주시면 우리가 찾는 정답이 나올 수가 있다. 원소가 이제 뭐 3개일 때 같은 경우는 사실 고1 때 쌤이 다 수업을 해주긴 했는데 원소일 때가 3개일 때는 여기 있는 친구를 뭐 하는 거니? 세 팀으로 분할을 해야 되는 거야. 뭐 2명, 1명, 1명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분할하고 그거를 뭐 하면 되는 거야? 세 팀 나눠져 있고 원소가 갈 곳이 3개니까 3팩으로 그냥 분배까지 해버리면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한번 또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자, 그 다음 4개의 숫자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의 숫자를 택해서 3자리 자연수를 만들겠다. 짝수일 확률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분모는 3자리 수를 만들 거니까 이렇게 3개가 나와야 되는데 0은 올 수 없잖아. 처음에. 그렇지. 그러니까는 3 곱하기 4 곱하기 4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니? 일단은 중복을 허락하잖아. 그치? 여기 짝수가 와야 돼. 그럼 짝수는 누가 올 수 있습니까? 0 올 수 있고 2 올 수 있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얘는 두 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럼 여기는 0은 못 오니까 세 가지가 되고요. 여기는 네 가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이거 계산해 준 게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6번.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우리가 앞에서 1단원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죠. M팩 분의 M팩을 갖다가 똑같은 것이 있는 뭐 A팩, B팩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거지. 개수만큼으로. 자, 7개. 그러니까 이제 이 확률 파트는 고1 내용의 어떤 뭐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뭐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배운 원순열, 중복, 조합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복 조합만 잘 공부가 되면 얘는 그냥 자동으로 뭐 하는 거야? 따라가는 느낌이야. 그냥 뭔가 2단원이 추가로 배우는 게 사실 없어요. 이제 2학기 부분에 들어가면 이제 뭐 조건부 확률이라든지 아니면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배울 게 있어. 알겠니? 근데 이제 이 단어까지는 앞에서 배운 내용을 그냥 확률로서 그냥 계산하는 어떤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새롭게 뭔가 배운다는 느낌은 사실 없습니다. 앞에 거를 내가 정확하게 복습한다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7개의 문자를 나열할 때 같은 문자끼리 이웃할 확률을 구하라. 같은 문자 뭐 있습니까? 여기 뭐 있니? T 있습니까? T 하나 있습니까? 더군다나 같은 문자끼리 나열한다는 거는 T 하나 없다고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 이웃한다고 했으니까. 그치? 그러면 분모는 뭐가 되냐? 분모는 7팩. 7팩을 갖다 뭘로 나눠야 되겠어? 2팩으로 나눠야 되겠지? 이렇게 있으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뭐가 되겠니 얘들아? 6팩 하면 게임 끝나겠지. 오케이? 자, 이해되지 뭔 말인지? 같은 문자가 이웃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TT 이웃하는 거는 얘네는 뭐 자리를 바꿔봤자 변하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는 그냥 T 하나 있는 걸로 봐도 상관없다. 쌤 말은 그 말이야. 자, 6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 서로 다른 문자가 오겠다. 그 얘기네요. 근데 확률 문제는 얘들아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 뭘 생각하는 게 좋냐면 내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를 고지고대로 구할 건지 아니면 전체에서 그것이 아닌 6건의 확률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지를 좀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뭐가 더 편할지. 얘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문자가 온다고 했으니까 A, B가 오는 경우를 구하고 A, C가 양 끝에 오는 경우를 구하고 B, C가 양 끝에 오는 경우를 구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전체는 무조건 1이니까 그쵸? 전체는 1이니까 양 끝에 BB가 오는 경우 양 끝에 CC가 오는 경우를 구해서 빼는 게 나을지 그거는 여러분 선택하시면 되는 거야. 그런데 확률 문제는 일반적으로 여사건으로 구하는 게 조금 더 간단할 때가 많아요. 물론 난이도가 아주 쉬운 것들은 대놓고 뭐 약간 이런 것들은 1번 같은 것들은 그냥 구하면 되는 거지. 근데 뭔가 가지수가 두세 가지 이상이든 한 세 가지 이상이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 여사건으로 가는 게 가지수가 훨씬 더 뭐해? 짧아. 작아. 자, 그래서 여사건으로 가서요. 1 빼기 하시고요. BB가 양 끝에 오는 경우하고 CC가 양 끝에 오는 경우를 나는 구해보겠다 이 얘기야. 알겠니? 그러면 일단은 얘 같은 경우는 분모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하나, 둘, 6개인데 6팩을 갖다가 뭘로 나누는 겁니까? 2팩, 3팩으로 나누는 거가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근데 사실 얘는 어디다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써도 돼. 그냥 이렇게. 이렇게. 어차피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괄호 치시고요. 자, BB가 오는 경우 같은 경우는 자, BB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얘도 이제 만약에 이렇게 600분의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600은 큰 의미는 사실은 없겠다. 맞지? 600 의미 없겠죠? 이렇게 보자. 일단은 쓰고 나서 한번 계산하는 걸로 갑시다. 자, 어쨌든 얘는 6팩을 갖다가 2팩, 3팩, 여기도 마찬가지 6팩을 갖다가 2팩, 3팩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거 구해보면 BB가 양 끝에 왔어요. 그러면은 BB는 뭐 양 끝에 왔고 얘네 뭐 자리 바꾸는 것도 의미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도 뭐 6팩분의 6팩 분의 BB가 양 끝에 왔으니까 하나 이만큼 남았네, 그치? 뭘로 나눠주면 됩니까? 3팩으로 나누면 되겠죠? 맞죠? CC가 양 끝에 왔다. 그러면 얘네들이니까 6팩을 갖다가 뭘로 나누면 되겠어? 2팩으로 나누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알아들었습니까? 계산만 여러분이 주시면 되겠네. 자. 근데 이제 막상 확률 니네 시험 볼 때는 뭐 그냥 적당한 문제까지는 사실 크게 어려움이 없어. 근데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어쨌든 좀 풀어보긴 해야 되는데 작년 선배들 시험 나온 거를 좀 보면 이제 작년에도 이제 니네 지금 3학년 올라가는 선배들 고2 때 확통을 했거든. 근데 뭐 나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좀 어려운 문제들은 확통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렇게 했어. 뭐 이렇게 교과서 문제들을 쭉 편집을 해주고 밑에 점프 문제 하나씩 줬거든. 거기서 어려운 거 다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프린트를 나눠주면 그 맨 밑에 점프 문제 하나씩 나와. 점프 문제 하나씩. 그 점프 문제만 집중적으로 풀어보면 되는데 그 점프 문제도 결국에는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 교과서가 이제 천재 교과서거든. 천재 교과서인데 천재 그 회사에서 여러분 선생님들 제공하는 그 교사용 자료집이 있거든. 작년도 다 풀렸잖아, 얘네들은. 그쪽 실력 문제에서 점프 문제들이 다 나오니까, 어디서 나오는지 쌤이 다 아니까. 어쨌든, 확통은 뭐 좀 하라는 것만 좀 뭐 이렇게 풀라고 이렇게 제 선생님이 준 프린트들만 잘 푸시면 뭐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아요.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던지겠다라고 했어요.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B, C, D라고 했는데, 이거의 곱하기가 뭐란 얘기야? 12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쵸? 그럼 곱해서 12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거부터 해볼까요? 6이 12니까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을 거야, 그치? 또 뭐가 있겠냐? 두 번째 주사위니까 뭐 4, 3, 12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 어떤 경우도 있겠습니까? 이제 뭐 얘를 좀 쪼개시겠지. 얘를 쪼개면 뭐가 되겠니? 이 하나를 여기다가 주면 3, 2, 2, 1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면 되는 거야?
계산을 좀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4팩을 갖다가 분모는 뭐가 되겠어? 분모는 4팩을 갖다가 분모는 6팩이죠. 주사위를 던지는 거잖아. 그치? 주사위를 몇 번 던지는 거야? 4번 던지는 거잖아. 분모는 뭐가 돼야 되겠니? 뭐 6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6이 되겠지. 분모는 6의 4제곱이 되겠죠. 분자는 뭐가 되냐? 뭐 6 나오고 2 나오고 1 나오고 1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치? 이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 숫자가 나오는 경우 수가 몇 가지가 되겠어? 이렇게 나오는 경우 수가? 그냥 6하고 2는 고정으로 나온다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1이 순서만 좀 이렇게 정해주면 되겠지. 순서만. 맞니? 순서만 좀 정해주면 되는데, 이거 뭐 하면 되겠습니까? 뭐 4C 2 이렇게 하면 되겠니? 6, 2, 1, 1. 1이 어느 자리에 들어갈 건지, 네 자리가 이렇게 있으면, 네 자리가 이렇게 있으면, 뭐 1, 1, 6, 2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자리 중에서 두 자리를 뽑아서 2를 뭐 하면 되겠어? 집어넣으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아니면 4개니까 4팩을 갖다가 뭘로 나누면 돼? 2팩으로 나누면 되겠다. 그쵸? 4팩을 갖다가 이거 4개 수를 나열하는데 얘네 둘이가 똑같은 거니까 나누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4팩을 1이 2개 있으니까 2팩으로 나누는 거. 얘도 4팩을 갖다가 2가 몇 개 있으니까 2개 있으니까 2로 나누면 되겠죠. 2팩으로. 그러면 얘가 몇 개 있는 상황이 돼? 3개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계산해보면 6의 4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12가 3개 있으니까 36이니까 6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계산 결과는 몇 번이? 1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자, 리조트 4개의 객실에 묵고 있는 4명의 투숙객에게 객실 열쇠를 2무로 나누어 줄 때 다음 물음에 한번 답해봐라. 4명 모두 남의 방의 열쇠를 받을 확률이야. 그쵸? 네, 질문을 어디까지 나와요? 어? 자, 4명 모두 남의 방의 열쇠를 받는다라는 거는 이거 뭐 무슨 여기 보면 뭐 무슨 수열이 얘들아? 교란순열, 완전순열이 되겠죠. 4명이 분모는 당연히 그냥 4팩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그런데 4명이 모두 남의 방의 열쇠를 갖는다는 거는 쌤이 교란순열은 그냥 4구 544로 외우고 있자라고 얘기했었죠. 24분의 9가 된다. 이렇게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3으로 약분하면 되겠네요. 4명 중 2명만 자기 방의 열쇠를 받는다 라는 얘기는 24분의 하시고요. 4명 중 2명만이 자기 방의 열쇠를 받으니까 자기 방의 열쇠를 받을 친구들 4C2 골라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2명은 자기 방의 열쇠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2명이 자기 방의 열쇠를 서로 다른 거를 받을 확률은 뭐 한 가지가 되겠죠. 그쵸? 맞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험생 5명의 수험표를 섞어서 2모로 줄 때 5명이 모두가 다른 사람의 수험표를 받겠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 그냥 5팩분의 120이죠. 뭐 44가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쵸? 이거 뭐 120이니까 4로 나누면은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뭐 교란순열 같은 거 나오면 그냥 우리는 49, 544 4명일 때 9가지, 5명일 때 44가지라는 것만 정확하게 좀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집합의 부분집합 중 한 개의 부분집합을 택할 때 다음으로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어요. 집합 A의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일 확률이더라? 3개일 확률이다. 그쵸? 그러면 전체 부분집합은 얘가 지금 몇 개니? 6개니? 6개니까 2의 6제곱이죠. 64분의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원소의 개수가 3개니까 60 뭘로 가면 되겠어? 3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맞죠?
C를 포함하고 원소의 개수가 3개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 64분의 C를 포함하고 원소의 개수가 3개 이하니까 일단은 원소가 하나일 때는 그냥 C 하나밖에 없겠지. 한 가지가 될 것이고요. 원소가 2개일 때는 C를 빼고 그러면 나머지 5개 중에 한 가지만 가져오면 되니까 OC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소가 이제 3개일 경우에는 5개 중에서 2개를 뭐 하면 되겠어? 가지고 오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맞죠? 그래서 이 친구 계산하시는 게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 이해되고 있어? 네. A의 부분집합 중 두 원소 A, B는 반드시 포함하고 얘는 포함하지 않을 거야. 그치? 그러면 64분의 반드시 포함한다? 그냥 없애버리고 포함하지 않는다? 없애버리고 얘네들만 뭐 할 수 있는 거야? 선택권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됐어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 자, 18의 양의 약수에 뭐 1, 18, 2, 9, 3, 6, 뭐 이 정도로 6개가 있겠네요. 진부분집합 중에 진부분집합이라는 거는 63개가 되겠죠. 이게 2의 6제곱이니까 64개잖아요. 원래 부분집합이. 진부분집합은 63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3과 9를 서로 갖고 1과 2를 원소로 갖지 않는다. 그럼 1과 2는 아예 없애버리고요. 3과 9를 원소로 갖고 그럼 얘도 아예 없애버리면 되겠지. 알아듣겠니? 그럼 결국에는 이거 2개 가지고 뭐 하면 되는 거야? 들어올 수 있고 안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되겠지. 그럼 63분의 뭐가 답이 된다? 4가 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봅시다. 9번. 흰 공 3개와 붉은 공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꺼낼 때 그것이 모두 붉은 공일 확률을 한번 구해보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얘는 뭐 더 간단해. 전체 공이 몇 개니 얘들아? 8개잖아. 그러니까 8개 중에서 2개를 꺼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개 모두 붉은 공이니까 붉은 공은 5개죠. 그러면 5개 중에서 몇 개가 나오면 되겠어? 2개가 나오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서로 다른 과자 5개 중에서 2개를 구입할 때 A 과자는 구입하고 얘는 구입하지 않는다. 그러면 5개 구입하니까 OC2분의 이렇게 하고요. A는 무조건 구입하니까 동그라미 치고요. 얘는 빼놓고 2개 구입한다 했으니까 나머지 3개 중에서 몇 개만 구입하면 되겠어? 1개만 구입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문제만 잘 여러분이 읽으시면 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니까. 1부터 9까지 번호가 각각 적힌 9개의 공이 있네요. 이 중에서 4개의 공을 꺼내요. 나온 공의 번호를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두 번째로 작은 수가 뭐라고? 5라고. 알겠지? 그러면 9개 중에서 4개 꺼내니까 분모는 9C 4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개 꺼내는데 하나, 둘, 셋, 4개 꺼낼 거야. 두 번째로 작은 수 얘가 이제 5란 얘기야.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그쵸? 네. 그러면 5보다 작은 거가 1, 2, 3, 4니까 4개 중에 1개 꺼내니까 4C 뭐 1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6, 7, 8, 9잖아. 그치? 6, 7, 8, 9니까는 4개 중에 몇 개 꺼내면 돼? 2개 꺼내면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쓰여있는 10장의 카드가 있고요. 이 중에서 3장의 카드를 선택을 한다. 세 수의 합이 뭐인 거예요? 홀수인 거라고 얘기했네. 그쵸? 그러면 일단은 10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을 꺼내니까 10C 3이 분모가 될 것이고요. 세 수의 합이 홀수니까 홀수 중에서 뭐 하면 되겠어? 3개 꺼내면 되겠지. 그치? 1부터 10까지니까 홀수가 5개가 있고요. 짝수가 몇 개가 있습니까? 5개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러면 홀수 5개 중에서 3개만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홀수 중에서 1장이 나오고 짝수 중에서 2장이 나오는 그러한 경우도 결국에는 세 수의 합이 뭐가 되겠니? 홀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볼게요. 주머니 안에 1, 2, 3, 4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4장의 카드가 있다 라고 했는데 4장의 카드가 있어요. 주머니에서 갑이 2장의 카드를 임으로 뽑고
을이 남은 두 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갑이 뽑은 두 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곱이 을이 뽑은 수보다 적겠다 이런 얘기야. 이 얘기죠. 갑이 두 장을 뽑는데 두 장 뽑아서 이렇게 곱한 것이 을이 뽑은 한 장보다 얘가 적다니까 이렇게 되는 케이스를 구하라 이런 얘기야. 알겠지? 분모는 뭐가 되겠어? 갑이 일단은 뭐 하는 거니? 네 장 중에 두 장을 뽑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4C2가 될 것이고요. 을은 두 장 중에 한 장을 뽑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자, 을은 당연히 1이나 2가 되면은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을이 그러면은 만약에 3을 뽑았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갑은 1, 2 뽑아야 되겠지. 몇 가지가 있겠어? 한 가지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쵸? 갑이 만약에 을이 만약에 4를 뽑았다 그러면 1, 2 있고 1, 3 이렇게 있겠지. 2, 3은 안 되겠죠. 두 가지가 있다. 이게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1번 같은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약간은 내가 그 상황을 체크해서 일단 뭐 일일이 약간 구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 정확하게 이러한 상황이구나 라는 거 인식하시고 그러면 을 한 장이 커야 되니까 두 장의 곱보다는 얘가 커야 되니까 뭐 4부터 체크하고 3 체크하고 뭐 이렇게 오셔도 상관없고 알겠지? 자, 조합을 이용한 도형의 확률 구하기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위에 같은 간격으로 놓여있는 8개의 점에서 3개를 택하겠다. 그러니까 분모는 8C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직각삼각형을 구하라. 이거 사실 뭐 우리 고1 때 다 했던 거라서 그쵸? 직각삼각형은 당연히 이렇게 지름이 몇 개가 나오느냐 이렇게 보면 되는데 당연히 8개니까 지름은 4개가 나온다 라고 보면 되겠죠. 맞죠?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지름 4개 나오겠지. 그러면 지름이 1개에 대해서 몇 개의 삼각형이 나오냐 3개의 삼각형이 나오겠죠. 6개 삼각형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이렇게 했을 때 지름의 원주각을 이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곱하기 6 이렇게 하시면 이게 이제 1번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83 그대로 가시고요.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습니다. 이등변 삼각형 같은 경우는 변이 뭐가 돼? 같아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봐봐. 이 점에서 만들 수 있는 이등변 삼각형은 몇 개 만들 수가 있냐라고 보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2개, 이렇게 3개 만들 수가 있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각각의 점에서도 몇 개씩 만들 수가 있겠어? 3개씩 만들 수가 있겠지. 왜 그러냐면 얘가 꼭지점 역할을 할 거니까. 겹쳐질 일은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는 8개의 점에서 각각 몇 개씩, 3개씩 내가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236번 같은 경우도 학교 시험에 제법 잘 나오는 그런 이제 뭐 문제예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6개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12개의 꼭지점 중에서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가 무리수일 확률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야. 알겠니? 그러면 일단은 두 점을 택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맞죠? 지금 직선의 개수가 아니고요. 선분의 개수야. 선분의 개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긋는 거, 여기서 이렇게 긋는 게 사실은 다른 거지. 그치? 알고 있죠? 직선의 개수 구할 때는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전체 직선 개수 구할 때, 고1 때, 직선 개수 구할 때는 12C2 하시고 나서 뺐어. 어떤 거 뺐어? 이렇게 3개짜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뺐지? 이거 뺐어? 그거 기억나? 3C2 곱하기 8개 뺐고요. 4C2 곱하기 몇 개? 3개 뺐어. 이렇게 3개. 그 대신 여기서 8개, 3개만큼, 이건 1개만큼은 더 해줬었지. 직선은 이래, 직선은 왜 이러냐면 얘하고 얘를 내가 뽑으나 얘하고 얘를 뽑으나 이건 뭐 하는 거니까? 겹쳐지는 거니까. 근데 선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분 같은 경우는 분모는 뭐가 되냐면 12C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12개 점 중에서 어떤 거를 내가 택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서로 다른 거니까. 그쵸? 자, 무리수일 확률을 구하라. 그럼 무리수를 구해서 더하든 아니면 유리수를 구해서 전체에서 유리수를 빼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거든.
무리수는 얘들아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정사각형 입장에서 보면 루트 2짜리 이게 루트 2가 되겠죠. 얘가 만약에 1, 1이라면 알아듣겠어?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는 뭐 당연히 이렇게 각 여기서 나오잖아. 두 개씩 그치? 여기도 두 개 나와 두 개니까는 12개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루트 몇 자리가 2자리가 여기까지 알겠어? 루트 2자리가 12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이렇게 얘는 뭐가 되는 거니? 루트 5지 루트 5 그쵸? 그럼 루트 5는 몇 개 나오냐 라고 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나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일곱 칸 이렇게 나오겠지. 맞죠? 일곱 칸이니까 몇 개가 나오냐? 얘는 14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니? 루트 10이죠? 루트 10? 루트 10 몇 개 나오겠어? 당연히 1 곱하기 3 곱하기 1짜리 대각선이니까 뭐 하나, 둘, 셋, 네 개, 4개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또 있나요?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1 곱하기 1, 1 곱하기 2, 1 곱하기 3 했잖아. 그치? 그럼 이제 2 곱하기 2 해야 되겠지. 그러면 얘는 당연히 몇 개 나오겠어요? 이렇게 4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루트 8짜리죠. 얘는 루트 8. 4개가 나온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루트 얼마짜리? 13짜리가 되겠죠. 얘는 몇 개가 나오겠어? 2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이게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의 대각선을 생각을 하면은 그런 것들은 다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뭐 당연히 될 수가 있겠지. 무리수가 당연히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각각의 루트 2, 루트 5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진이는 네 종류의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야구공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구입할 때 축구공 2개가 포함될 확률을 한번 구해보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 같아 얘들아? 축구 공부하는 축구 공부하는 문제 맞죠? 그럼 분모는 뭐야 분모는 이거 중복 조합인 건 알겠어? 네. 뭐 서로 다른 거 개수 구하는 거니까 56 그러면은 서로 다른 4개에서 이거 구하니까 4H 뭐가 되겠니? 5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분모는. 네. 분자는 뭐가 됩니까? 축구공이 2개가 포함되는 거야. 그럼 축구공 원래는 서로 다른 4가지에서 5개를 구입하는 건데 3가지에서 3개 구입하는 걸로 바뀌면 되겠지. 네. 왜? 축구공이 무조건 몇 개라고 했으니까 2개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3H 뭐가 되는 거 알 수 있어? 3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아듣겠어?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크게 좀 어려울 부분이 없어. 너네가 그냥 앞에 부분 잘 돼 있으면 뭐 그냥 확률 구하는 거니까.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풍선을 파는 가게에서 임으로 10개의 풍선을 고르겠다. 이것이 적어도 한 개씩 포함된다. 뭐 다른 얘기잖아. 10H 뭐분의 10분의 하나씩 포함된다라는 거는 그냥 하나씩 일단은 그냥 빼놓고 그쵸?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몇 개가 되는 거니? 7개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두 집합 A가 1, 2, 3, 4, 9, 6, B가 3, 4, 5, 6, 7에 대해서 A에서 B로의 함수 중에서 임으로 한 개를 택할 때 이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1 확률. F2는 5라예요. 2는 5로 가겠다 이런 말이야. 얘는 뭐 결정이 된 거죠. 이렇게. 자, A의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이것이다. 이거 뭐 중복조합인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쵸? 그러면 일단은 분모는 뭐가 돼야 돼? 분모는 얘가 갈 수 있는 게 5개니까 분모는 5에 4제곱 이렇게 됩니다. 분자는 뭐가 되냐? 1이 갈 수 있는 곳은 몇 곳입니까? 1, 3, 4, 5 3개 중에 하나 가면 되겠지. 중복조합이니까 3개 곱하기 그 다음에 3, 4는 어디로 갈 수 있어? 5, 5, 6, 7로 가겠지. 그쵸?
y 값이 뭐가 된다고 얘들아? y 값이 n이야. y 값이 n이고, 자, 그러니까는 3h 뭐가 되는 거야? 2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머니 속에 흰 공과 검은 공 10개가 들어있다. 이 주머니 속에서 2개를 꺼내보고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다. 2개를 꺼내보고 다시 넣는다는 거는 이제 뭐 중복된다는 뜻이 되겠지. 3번에 한 번꼴로 2개가 모두 흰 공이었다. 이 주머니 속에 흰 공의 개수가 몇 개냐? 라고 물었습니다. 3번에 한 번꼴로 2개가 모두 흰 공이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얘들아? 확률이 뭐라는 얘기야? 3분의 1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자, 주머니 속에 흰 공과 검은 공이 10개가 들어있고 흰 공을 지금 구하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흰 공의 개수를 n개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2개를 꺼내보고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10개 중에서 2개를 내가 이렇게 뽑을 거고요. 흰 공이 n개니까 n개 중에서 2개. 이게 바로 뭐가 된다는 거야? 3분의 1이 된다. 이런 말이 되겠지. 10개 중에 2개를 뽑았는데 흰 공만 2개 나오는 경우가 3번 중에 한 번꼴 3분의 1이다. 이런 말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곱하시면요. 10C2라는 게 3 곱하기 NC2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10C2는 얼마입니까? 19니까 5, 9, 45가 되겠네요. 얼마가 된다고? 45, 그쵸? 3 이렇게 나누니까 15가 되겠네요. NC가 15가 되려면 N은 뭐 6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6C가 15인 거 알고 있죠? 다음은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포함된 불량품의 개수를 조사한 것이다. 이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중에서 한 개를 꺼낼 때 그것이 불량품일 확률을 한번 구해보라 하겠어요. 당연히 우리는 뭐 양이 가장 뭐하는 거? 시행이 가장 많은 거를 얘를 갖다가 우리가 뭐 한다는 거야? 확률로서 택하겠다 그냥 뭐 이런 뜻이야. n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실제로 그것을 하는 거는 통계적 확률이라고 얘기한다겠지. 통계적 확률은 n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학적 확률에 가깝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찾는 정답, 뭐 이게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내부에 임으로 점 P를 잡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래. 예각삼각형일 확률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야. 그 예각삼각형이 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이 얘기야. 뭐 여기 이제 힌트 보면 알겠지만 얘가 이렇게 그리는 것 이렇게 반원을. 너무 반원이 못생겼는데? 이 정도 이렇게. 반원. 알겠어? 그러고 나서 P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예각이 되겠지. P가 여기 있을 때 뭐가 되는 거니까? 직각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안에 이렇게 있을 때는 뭐가 되겠어? 둔각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이렇게. 그치? 결론적으로 누구를 중심으로? 반원에 있는 이 원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바깥쪽 부분에 P라는 점이 있으면은 예각삼각형이 되고 안쪽에 있으면은 뭐가 되는 거고? 둔각삼각형이 되는 거고 이 선 위에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예각삼각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니? 그래서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이 전체 정사각형 1에서 이 넓이를 빼면 되는데 얘는 지금 2분의 1이죠? 그럼 원 전체가 4분의 파이고 그거의 절반이니까 8분의 파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그냥 원 안에니까 8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게 약간 수학적인 오류라고 좀 볼 수가 있긴 한데 보면 일단은 이 친구 그래프를 좀 그릴 수 있어야 되겠지. 이거 일단 어떻게 그리는 거니 이거? 뭐 어려울 건 없어요. 이렇게 그리시고요. x, y 하시고 둘 다 이렇게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사각형이 그려진다라고 보면 되겠네.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가 4, 여기가 이제 마사, 여기가 마사, 여기가 4. 이런 식의 모양이 그려진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K제곱이니까 K가 반지름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뭐 할 확률 구하라고 얘들아?
만날 확률을 한번 구해봐라는 얘기가 되겠네. 그쵸?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만나냐? 요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시작해서 요렇게까지가 이제 만날 수 있는 범위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이렇게. 네. 그쵸? 얘보다 만약에 원이 더 이렇게 커지거나 안에는 원이 작아지면 당연히 안 만나겠지. 이해되시죠? 네. 응. 그러면 일단은 여기 바깥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반지름이 뭐가 되겠어 얘들아? 4가 되겠지 4. 그쵸? 그러니까는 반지름이 K 값이 4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뭐 피타즈 시스템은 금방 알겠죠. 이게 반지름이잖아. 이게 반지름. 네. 그쵸? 그러면은 얘가 4니까 4. 그러면은 4를 루트 2로 나누면은 이게 나오겠지. 2 루트 2가 되겠네요. 이렇게. 이게 바로 K의 범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얘는 루트 8이잖아. 루트 8은 2. 얼마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K라는 거는 주사위니까 3하고 뭐일 때 가능하다? 4일 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알겠어? 주사위가 아니네. 5까지 들어있는 공이네. 그치? 그런 식으로 5개의 공 중에서 3하고 4일 때만 뭐 한다는 얘기야? 만날 수가 있고요. 그 전에는 만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면 되겠지. 5분의 뭐가 답이야? 2가 정답이다.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네. 알아들었어요? 예. 어렵지 않죠? 괜찮죠?